후보 1. 일본. 일본은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로 경제 성장 동력이 약해지고 있으며 벤처 생태계도 거의 존재하지 않음. 일본의 기존 대기업들이 중심이 되어 경제를 이끌고 있지만 신생 기업들의 등장은 거의 없음. 일본 정부는 유동성을 계속 풀어 경제를 지탱하려 하고 있지만 그만큼 자신감이 부족한 상태임. 일본의 부동산 시장도 침체되어 있으며 신도시들도 빈집으로 가득 차 있고 국가부채는 GDP의 260%를 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대부분의 부채가 국내 투자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지만 최근 일본인들조차도 국채를 매도하는 상황이. 지금 문제는 일본의 경제 펀더멘탈이 계속 약해지고 있다는 것이. 무역 수지와 경상 수지는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무역 적자도 심각함. 일본의 수출은 5.1% 감소했으며 일본의 경제 성장률도 팬데믹 이후 둔화되는 중. 지금 수출뿐만 아니라 내수 시장도 심각함.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일본의 국가 부채임. 지금 일본은 국가 예산의 3분의 1 이상을 부채 이자 상환에 쓰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 일본 정부는 세금 인상을 시도했으나 국민들의 반발로 철회했으며 세수 부족 문제도 심각함. 일본의 국가 재정 구조가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계속 단행하기도 어려운 상황. 물론 일본의 10조 달러에 달하는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있지 않냐는 주장도 있지만 일본 경제의 펀더멘탈이 워낙 약해졌기 때문에 엔화 강세가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것 같고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함. 후보 2. 중국. 세계 GDP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지만 최근 중국 실물 경제는 참혹함. 지준율 내리고 정책 금리 낮추는 대규모 경기 부양 정책으로 증시는 반짝 회복세로 접어드는 분위기지만 실질적인 경제 회복 효과는 미비하다는 의견이 많음. 중국은 이미 4년째 주요 도시와 지방의 주택 가격이 하락하며 부동산 시장과 부동산 보유자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었음. 특히 지방 소도시의 작은 은행들이 도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 부실까지 심각해졌고 디플레이션 위기까지 더해진 상황. 생산자 물가와 소비자 물가 모두 오르지 못하고 소비가 위축되면서 자영업자 폐업도 증가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제일 심각한 건 실업률이. 공식 통계에서 농민공과 학생들을 제외하는 꼼수를 부렸는데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매우 높게 보고되고 있음. 이로 인해 내수 경제는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저축률이 높아져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음. 내수 부진이 심각해지자 중국은 저렴하게 물건을 찍어내서 수출하는 방식으로 버티고 있는데 이런 과잉 생산을 통한 경기 부양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의문임. 대기업들의 매출도 처참하고 중산층들의 상황도 심각함. 부동산 플랫폼 기업, 사교육 등 중산층 고용의 중요한 산업들이 정부의 규제와 고용 불안으로 큰 타격을 입으면서 사회적 신뢰도 큰 타격을 입었음. 전기차, 자율주행, 반도체, AI, 로봇 등 첨단 기술에 지속적인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돌파구를 찾고 있지만 서방 국가들과의 기술 갈등과 무역 갈등이 해결될지 또한 미지수임. 중국의 외교 상황도 정말 심각함. 러시아하고는 최근 들어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경제적,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그나마 중국의 우호적이었던 북한, 파키스탄, 아프리카 국가들과도 갈등이 커지고 있음. 그나마 위안이 되는 부분은 중국은 이미 몇 년간 경기 침체와 부동산 하락을 겪었기 때문에 거품이 많이 빠졌다는 의견들이 슬금슬금 나오고 있음. 사실 중국에서 무언가 터진다면 부동산 거품 또는 기업 부채가 터질 거라는 의견이 많았지만 부동산과 기업 부채 모두 많이 조정이 된 상태라는 말임. 이미 충분히 나빠질 대로 나빠졌기 때문에 기저효과로 반등하지 않겠냐는 희망 섞인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이유임. 후보 3. 대한민국. 한국 경제는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인데 일단 수출이 나락가고 있습니다. 미국하고 중국이 싸우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2023년 대중국 수출이 21% 급감했고 대규모 구조조정을 예고한 대기업들도 많은 와중에 자영업자 폐업률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중. 성장률이 1%대로 하락한 상황에서 출산율까지 어느 누구도 비빌 수 없는 독보적인 최저 수준을 기록하면서 미래가 보이지 않고 있음. 내수 부진과 물가 하락이 동반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졌고 한국은행은 금리를 인하했지만 내수 부양책 없이 소비가 감소하는 현 상황에서 경제가 회복할 기미는 보이지 않음.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해 국민들의 실질 소득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 IMF는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여러 차례 하향 조정했습니다. 제일 최근에도 미국, 유럽, 일본, 중국은 모두 상향 조정해놓고 한국만 하향 조정시켰음. 한국은 전체 GDP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20%에 달하는데 반도체 수출 부진도 심각함. 한국 코스피의 30%까지 차지했던 삼성전자도 성장 동력을 잃었음. 곧 일본 전자기업처럼 될 것이다 말이 많은 상황인데 삼성을 제외하면 한국의 경제 성장을 뒷받침해줄 새로운 기업들이 보이질 않음.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정부도 재정 지출을 확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과거 IMF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도 없는 상황이. 유일한 희망은 환율이 계속 박살나면서 원화 약세로 완전히 접어들면 환차익을 노리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거임.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날 거고 향후 원화 약세가 다시 가속화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갈 수 있음. 사실 한국에서 무언가 터진다면 부동산 시장을 시작으로 가계대출이 터지면서 주식시장과 실물경제가 침체에 빠지는 순서가 될 가능성이 높음. 현재 대한민국의 민간부채 비율은 222%임.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0%를 넘은 지 오래고 2024년에는 150%를 넘어설 것임. 부동산 대출과 관련된 모든 수치가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수준임. 지금 부동산 시장은 2023년처럼 2024년도 상반기에는 다소 상승세를 보였으나 8월 중후반 고점을 찍고 9월 이후 수급 변화로 가격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음. 정부가 부동산 살려보자고 특례 대출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을 내놨지만 전국적인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10월 서울의 매매 거래량과 전세 거래량은 크게 감소하고 있음. 가계부채도 급증하면서 가계이자 부담만 커지고 소비 여력까지 줄어드는 상황.
1년 안에 역전세란과 경기 침체 가능성을 제기하는 사람도 많고 연체율 상승, 자영업자 폐업률 급증, 대기업의 구조조정 우려 등 다양한 경제적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한국 경제를 위협하고 있음.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을 살려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회의적임. 2008년에도 그랬지만 경기 침체기에는 금리를 인하해도 부동산 가격은 하락함. 반대로 지금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저출산 문제는 둘째치고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가계부채 비율이 지금도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더 늘어나면서 경제가 조금만 흔들려도 터져버리는 정말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음.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앞으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임. 부동산과 가계부채에 의존한 경기 부양책으로 실물 경제의 근본적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고 가계부채 증가로 미래의 소비 여력이 다시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음. 미래 성장 산업의 투자를 계속 늘리면서 기존 산업에서는 생산성을 높이고 고부가가치 산업에 집중해야 하는데 여당 야당 가리지 않고 정치계의 관심은 온통 딴 데 가 있고 대기업들도 변화하려는 의지가 딱히 보이지 않는다는 거임. 한중일 세 나라 중에 어디에서 경제가 먼저 터질까 알 수 없지만 아시아에서 폭탄이 터진다면 이 세 나라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임. 이 세 나라는 모두 상당히 큰 경제 대국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 먼저 터지든 글로벌 경제에는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테니 잘 기억해서 투자할 때 판단하라고. 그럼 더 좋은 정보 계속 알려줄 테니 구독과 좋아요 팍팍 박으라고.